며느리가 집을 나간 날 전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막 끝낸 저녁이었고 거실에선 손주가 좋아하는 만화가 틀어져 있었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반찬 좀 더 챙겨 먹으라고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짐을 싸고 나갔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저에게 묻더군요. 엄마, 왜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몰랐어요? 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남이 아니라 가족이란 걸 잊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짧은 메모 한 장,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어머님, 전 이제 저를 잃어가며 웃는 게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그 문장을 수십 번 넘게 읽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가?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며느리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 시선 하나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감시였고 관심이 아니라 간섭일 수 있었겠다는 걸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와 연락이 끊긴 지 6개월째. 그 아이가 좋아하던 김치를 아직도 못 버리고 냉장고에 넣어둔 채 나는 매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를 되뇌며 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혹시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뭔가 어긋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며느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의 5가지 특징을 실제 이야기로 하나씩 풀어드릴 겁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이미 며느리 마음에 금이 간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은 단지 시어머니를 비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가족이 되는 방법, 그 한 걸음을 내딛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1. 간섭이 지나친 시어머니. 거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길게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바닥을 따라 흘러들며 조용한 집안에 고요한 온기를 남겼습니다. 주방에선 조용히 밥 짓는 냄새가 퍼졌고 냄비 안에서 된장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부엌으로 들어가 며느리의 등 뒤에서 말을 건넸습니다. 얘, 멸치를 좀 더 넣어야 해. 이러면 국물이 밋밋하지.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멈춘 손,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님. 다음엔 더 넣어볼게요. 그 표정, 딱히 화가 난 것도 아닌데 어딘가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된장국 제대로 끓일 줄도 모르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조금 도와주는 게 뭐가 나쁘냐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날 오후 손주가 장난감을 집어던지며 울고 있었고 며느리는 아이를 달래며 무릎에 안고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애 왜 저래? 저렇게 버릇들이면 나중에 고생한다. 애 울면 바로 안아주지 말고 좀 기다려봐. 버릇되면 안 돼. 며느리는 아이를 꼭 안은 채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낮잠을 잘 못 자서 예민해졌어요. 괜찮아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말했나? 아이 키우는 거야 내가 더 잘 알지 않나?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며느리를 향한 불편한 시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눈에 띄게 조용해졌고 식사도 대충 하고 방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녁이면 거실엔 며느리 대신 묵직한 정적이 깔렸고 아이의 발걸음 소리만이 공기처럼 흘렀습니다. 하루는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보는데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잠시 말없이 앉아 있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내가 요즘 엄청 지쳐 보여요. 사실은 엄마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했다고 그래? 나는 도와주려고 한 거야. 요즘 며느리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준다고 말 한마디 한 게 그렇게 힘들었단 거야?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했던 말들, 그런 게 반복되니까 자꾸 내가 틀렸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든대요. 도움이었는지 간섭이었는지는 결국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콱 박혔습니다. 받는 사람이 결정한다. 그간 내가 했던 말들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칼끝처럼 날카로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고 그 빗소리가 어쩐지 제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턴가 며느리를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단 내 방식대로 이끌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게 사랑이라고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혼자 착각했던 건 아니었을까? 다음날 아침 주방에 나와 며느리가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커피 한 잔을 따르고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어제 아들이 나한테 얘기하더라. 내가 너 힘들게 했던 것 같다고 정말 미안하다. 나는 좋은 뜻이었는데 내가 힘들었다면 내 방식이 잘못된 거겠지. 앞으로는 내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나서지 않을게. 그녀는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그 짧은 말 속에
속에 쌓여있던 오해와 상처가 얼마나 많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을 땐 잠시 멈추고 정말 필요할 때, 정말 원할 때, 그때 비로소 한 걸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내가 먼저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걸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펴주는 사람이라는 걸. 이 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시어머니. 얘는 어릴 때 매운 걸 절대 못 먹었어. 지금도 저런 김치찌개는 안 좋아할 텐데 맞지? 아들? 식탁 위에 며느리가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좀 매운 걸 좋아하더라고요. 고춧가루도 아예 빼진 않았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휴, 내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 얘는 내가 다 알아. 어릴 땐 고추 냄새만 나도 울었는걸. 며느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지만 그 순간 저는 그게 불편함의 신호라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퇴근한 늦은 밤,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저에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도 이제 30이 넘었고 결혼한 지도 꽤 됐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아직도 아들 식습관이나 생활 방식에 너무 관여하시는 것 같아서요. 순간 속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말보다 먼저 나온 건 억울함이었습니다. 그게 왜? 나는 내 아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싫어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걸 말한 것뿐이야. 내가 불편했으면 미안한데 그건 내 마음을 좀 몰라주는 거 아닌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요즘 저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해요. 자기가 어릴 때 먹던 거랑 지금 좋아하는 건 다르고 이젠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고 싶다고요. 그 말이 어딘가 깊이 박혀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부엌에 앉아 남은 김치찌개를 데우며 생각했습니다. 어릴 땐 매운 걸 싫어했지만 지금은 입맛이 바뀌었겠지. 근데 난 왜 그걸 인정하지 못했을까? 아들과 나는 예전엔 거의 하나처럼 붙어 살았습니다. 첫 월급으로 나에게 도시락 가방을 사줬을 땐 눈물이 날 만큼 기뻤고 군대 갔을 때 매일 일기처럼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게 함께했던 시간이 길어서였을까요? 결혼 후에도 아들이 나와 같은 취향일 거라, 나처럼 느낄 거라 당연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게 며느리에겐 자신이 그 안에 설 자리가 없다는 의미였다는 걸 나는 몰랐던 겁니다. 며칠 뒤 가족이 함께 외식을 하던 자리였습니다. 메뉴판을 보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불닭 먹어볼까? 매운 게 확 땡기네. 저는 웃으며 말할 뻔했습니다. 너 불닭 못 먹잖아. 옛날에 울었잖아. 그 말을 목 끝까지 삼켰습니다. 대신 저는 조용히 물컵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먹어보자. 요즘 입맛이 좀 바뀌었구나. 아들의 눈이 잠시 동그랗게 커졌고 며느리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족 셋이 걸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이제 아들을 내 아이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남편으로, 그리고 가족을 가진 어른으로 바라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닮은 아들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응원하는 시어머니가 되자고. 3. 딸과 며느리를 차별하는 시어머니. 설날 아침, 거실은 이미 북적였습니다. 딸은 예쁜 니트를 입고 소파에 앉아 손주와 놀고 있었고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에서 전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에 한기가 섞여 부엌 유리창엔 습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지혜야, 그만하고 잠깐 앉아. 애도 봐야 하잖아. 딸에게 말했습니다. 반면 며느리에겐 아무 말 없이 뒤로 지나갔습니다. 그녀의 등엔 이미 기름이 튄 자국이 선명했지만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얘, 너는 반죽을 너무 질게 했어. 붙이면 흐물거린다니까.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밀가루가 좀 적었나 봐요. 그 순간 딸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저도 도와줄까? 전이라도 좀 붙일까? 저는 얼른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휴, 너는 그냥 앉아 있어. 애기 보느라 힘들었잖아. 얘가 하면 돼. 어차피 며느리는 음식 솜씨 늘어야 하잖아. 그 말에 며느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무 말 없이 뒤집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옆얼굴이 유난히 말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명절이 끝나고 집이 조용해졌을 때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오늘 말 좀 해야겠어. 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들은 신중한 말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절 때 엄마가 누나한테는 계속 쉬라고 하면서 아내한텐 혼자 음식 다 하게 하시고 누나 애 봐주는 것도 아내가 했잖아요. 그거 솔직히 아내가 너무 상처받았대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혜는 우리 집 딸이잖아. 며느리는 당연히 집안일 좀 도와야지. 나도 며느리였어. 그게 예의고 전통이지 않니?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는 엄마한테도 가족이에요. 근데 엄마는 가족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처럼 대하시잖아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차별했단 말인가. 나는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저 딸은 편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명절 때 너 많이 힘들었지? 나는 그냥 딸 같아서 편하게 했는데 생각해보니 너한텐 그게 상처였겠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내 입장도 생각할게. 잠시 정적이 흘렀고 수화기 너머로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씀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저도 어머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딸과 며느리를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처럼 대했던 겁니다. 그날 이후 다음 명절 준비를 하면서 저는 며느리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올해는 뭐부터 할까? 같이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준비하자. 그녀는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잘못된 걸 바로잡았다는 조용한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4. 무조건 비교하고 평가하는 시어머니. 비 오는 주말 아침 창밖으로 잿빛 하늘이 내려앉고 베란다 유리창엔 빗방울이 촘촘히 맺혀 있었습니다. 부엌에선 며느리가 조용히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잘게 썬 감자조림과 콩자반이 놓여 있었고 저는 그릇을 들여다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예, 이건 감자 삶는 시간이 너무 길었나 보네. 너무 퍼졌어. 우리 큰며느리는 이런 건 아주 알맞게 하던데. 그녀는 미묘하게 눈썹을 찌푸렸지만 곧바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엔 조금 덜 삶아볼게요. 순간의 정적. 그녀의 손끝이 작게 떨렸고 방 안엔 감자조림보다 더 미지근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 오후 손주 생일 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거실은 풍선과 케이크로 화사하게 꾸며졌고 딸과 큰 며느리도 도착해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딸이 준비한 샐러드를 내놓자 저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 너는 손재주가 참 좋아. 이런 거 어디서 배웠니?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 구석에서 테이블 세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지은이도 이런 거 좀 배워야겠어. 요즘은 외식만 하지 말고 손맛도 있어야지.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만들 줄 알아요. 말씀이 좀.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응? 뭐라고 했니?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의 눈빛엔 말 못할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 외면했습니다. 며칠 후 평소보다 늦게 퇴근한 아들이 제 방을 찾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오늘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책을 덮으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내가 요즘 정말 많이 힘들어해요. 그날 생일날에도 엄마가 비교하신 거, 딸이 만든 건 칭찬하고 아내가 만든 건 한마디도 안 해주셨잖아요. 아내가 그날 저녁에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울었다고? 그것도 나 때문에?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그냥 말한 건데 애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하신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자꾸 비교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엄마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니까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그동안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큰며느리는 요리 잘했지. 지은이는 살림을 아직 멀었어. 딸은 참 야무진데.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들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며느리의 가슴에 꽂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며느리가 만든 반찬을 담은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너무 비교했나 보다. 사실은 내가 얼마나 정성 들이는지 다 알고 있었어.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속으론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단다.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제가 계속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오래전 내가 며느리였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나 역시 시댁에서 비교당하며 눈치만 보던 기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비교는 조언이 아니고 평가도 사랑이 아니라는 걸.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존재라는 걸, 그 마음 하나만 알아줘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또 고부 갈등을 아들에게 중재시키는 시어머니. 그날도 평소처럼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지쳐 있더군요. 요즘 어때? 밥은 먹고 다니니? 먹고 있어요, 엄마.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근데 며느리랑은 잘 지내고 있니? 지난번처럼 말다툼한 건 아니지? 그 순간 아들의 숨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런 얘기 좀 그만해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왜? 뭘 그만하라는 거니? 엄마는 항상 저한테 그러잖아요. 며느리가 요즘 무뚝뚝하더라.
왜 말이 없냐고. 근데요, 엄마, 그런 얘기 왜 나한테 하세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저 걱정돼서 그랬던 건데 아들을 사이에 두고 말하면 덜 상처가 되리라 믿었는데 너희가 대화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중간에서 좀 조율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랬지. 하지만 아들은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저는 엄마 얘기 듣고 아내 눈치 보고 아내는 또 엄마 눈치 보고 이러니까 대화가 아니라 오해만 쌓여요. 그날 저녁 밥이 목에 안 넘어갔습니다. 그저 가족이 잘 지내길 바랐을 뿐인데 나는 왜 늘 오지랖처럼 보이는 걸까? 며느리는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제가 뭘 물어봐도 네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더더욱 아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결국 더 멀어지게 만든 거였겠죠. 며칠 후 용기 내서 며느리에게 직접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내가 내 마음 불편하게 했던 적 있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남편을 세우는 방식이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차라리 어머님께서 직접 저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더 편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서운한 감정보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솔직한 마음을 들었으니까요. 그래, 앞으로는 내 얘기는 너한테 직접 물어볼게. 아들한테 말하는 건 그만둘게. 혹시 내가 불편하게 했다면 정말 미안해.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조금은 벽이 허물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족 사이의 갈등은 말하지 않으면 깊어지고 말을 잘못하면 멀어집니다. 중간에서 전하는 말은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마주보고 직접 말하고 무엇보다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 그게 진짜 소통이라는 걸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며느리들이 공감하는 시어머니들이 가진 5가지 어려운 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 간섭이 지나친 시어머니. 내 방식이 옳다는 마음에 자꾸 참견을 하게 되고 며느리는 숨 쉴 틈 없이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2. 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시어머니. 아들의 취향과 생각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면서 며느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3. 딸과 며느리를 차별하는 시어머니. 무의식적으로 딸과 며느리를 다르게 대하며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발생합니다. 4. 무조건 비교하고 평가하는 시어머니. 며느리의 노력을 인정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또 고부 갈등을 아들에게 중재시키는 시어머니. 부부 사이 갈등을 아들에게 떠넘기며 부담과 갈등이 심화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와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공감과 힐링을 돕는 이야기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